옛날 어느 고을에 그 고을에서 가장 점잖기로 소문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색은 인륜을 좀먹는 해충과 같은 것이라며 매우 엄격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유혹을 초월한 듯 도를 깨달은 현인만이 지을 수 있는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인 욕망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고고한 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는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와 비단결처럼 고운 심성을 겸비하여 마을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봄날의 활짝 핀 벚꽃과 같았고 그녀의 친절함은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선비는 우연히 그 과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선비는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집 처마 밑에서 간신히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젖은 갓을 추스르며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잠시 후 과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선비의 모습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잠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몸이라도 따뜻하게 녹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감기라도 드시면 큰일입니다. 선비는 과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몹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색은 인륜을 해치는 근본이라는 그의 굳건한 신념과 아름다운 과부의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딜레마에 빠진 사람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고 선비는 결국 과부의 따뜻한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애써 스스로에게 잠시 비만 피하고 바로 나가야지라고 굳게 다짐하며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지는 발걸음을 간신히 옮겼습니다. 과부의 집안은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은은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은 어두운 방 안을 부드럽고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격렬하게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색한 표정으로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젖은 옷을 손으로 툭툭 털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다가와 은은한 향기가 나는 따뜻한 차를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몸이 젖어 몹시 추우실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몸을 녹이십시오. 선비는 마지못해 감사 인사를 하고 차를 조심스럽게 홀짝였습니다. 따뜻한 차가 그의 굳어있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과부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학문이 매우 높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아름다운 글귀 한 구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소 선비님의 학식을 존경해왔습니다. 선비는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과부의 요청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떼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을조렸습니다. 요조숙녀, 군자호구. 그것은 유명한 시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구절로 그 뜻은 아름답고 얌전한 여인은 군자의 좋은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선비는 그 구절을 읊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깊숙한 속마음을 과부에게 들킨 것만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과부는 선비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선비에게 되물었습니다. 군자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의미심장한 말에 선비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회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쉴 새 없이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안에서는 등잔불이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선비는 밤새도록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과부의 매혹적인 모습과 자신의 깊숙한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색은 인간의 도리를 해치는 것이라는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과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그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 동이 트고 해가 밝게 떠오르자 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부의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연하게 마을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놀랍게도 선비는 이전처럼 더 이상 색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비로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좁고 편협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는 가식적인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솔한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억압된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욕망 자체를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공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가치관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식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한 목소리에 용기를 내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아름답고 진실된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 가십시오.